서울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한지민의 방을 희미하게 채웠다. 하지만 그 빛은 지금 그의 가슴을 뒤흔드는 폭풍을 감추지 못했다. 한지민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화면 속에는 그가 몇 달째 몰래 쓰던 일기였다. 아니, 일기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감정의 기록이었다. 서준이 오늘도 내 옆에서 웃었어. 그 미소가 날 망가뜨려. 짧은 문장 하나가 그의 심장을 쿵쿵 뛰게 했다. 지민아. 뭐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민은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덮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서준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21세의 서준은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몸과 날카로운 턱선이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그는 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을 끌어당겼지만 오늘은 그의 눈빛에 어딘가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냥 과제 좀 보고 있었어. 지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서준이 그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서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민을 쳐다보며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너 오늘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그 진심이 무서웠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민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서준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지민의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 말에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두 사람은 서울의 명문대 기숙사에서 2년째 룸메이트로 지냈다. 지민은 문학과를, 서준은 경영학과를 전공하며 각기 다른 세계를 살았지만 그들의 우정은 누구보다 깊었다. 아니, 지민에게는 우정 이상이었다. 서준의 웃음, 그의 손짓, 심지어 그가 무심코 던지는 농담까지. 모든 것이 지민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숨겼다. 아니, 숨겨야 했다. 한국에서, 특히 그들의 보수적인 대학 환경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지민은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서준의 존재는 그를 계속해서 흔들었다. 지민아, 진짜 괜찮은 거야? 서준이 다시 물었다. 그의 손이 지민의 어깨에 닿자 지민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 손길은 너무 따뜻했고 너무 위험했다. 응. 괜찮아. 지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너 진짜 이상하다니까. 서준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민의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었다.
뭐야? 비밀 일기라도 쓰는 거야. 안 돼. 지민은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노트북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준의 손이 노트북을 열었고 화면에 떠있는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서준이 오늘도 내 옆에서 웃었어. 그 미소가 날 망가뜨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다. 서준의 눈이 커졌고 지민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다. 지민아, 이게 뭐야? 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냥 장난이야. 지민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분노, 혼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서준아, 미안해.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지민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미안해? 이게 진심이라면 왜 미안해야 해? 그 말은 지민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서준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있었다. 너 화난 거 아니야.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왜 화를 내? 그냥 놀랐을 뿐이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서준이 화를 내지 않았다. 그가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준의 말과 표정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지민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민은 그 변화를 느끼며 가슴이 조여왔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지민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서준의 반응이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 지민을 불러 세웠다. 지민아,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있었다.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지민은 서준을 따라갔다. 기숙사 복도는 고요했다. 저녁 7시. 학생들이 저마다 방으로 돌아가거나 도서관으로 향하는 시간이었다. 한지민은 이서준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서준이 갑작스럽게 얘기 좀 하자고 한 뒤 두 사람은 기숙사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가을은 차갑고 선명했다. 단풍이 물든 나무 아래 서준이 멈춰 섰다. 그는 지민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 그 일기. 진심이었어. 지민은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서준아. 그냥 잊어줘. 내가 잘못했어. 잘못. 서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잘못이라고. 지민은 당황했다. 서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서준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서준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어.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지민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한테 화가 난 건 아니야. 그 말에 지민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너는 날 어떻게 생각해? 그냥 친구로만. 서준은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지민은 그 흔들림 속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애썼다. 하지만 서준은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지민아, 나한테 시간 좀 줘. 이건 나한테도 쉽지 않아.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서준의 말은 거절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임도 아니었다. 그 애매한 경계선 위에서 지민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서준은 여전히 지민과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지민은 그 조심스러움이 두려웠다. 혹시 서준이 자신을 멀리하려는 걸까? 며칠 뒤 지민은 문학과 수업에서 만난 동기 김유나를 우연히 마주쳤다. 유나는 20세에 밝고 활기찬 여성으로 지민과 같은 문학과 수업을 들으며 종종 대화를 나누던 친구였다.
그녀는 지민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채고 물었다. 지민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좀 우울해 보여. 지민은 망설였다. 유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좀 복잡해. 그는 짧게 대답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무 혼자 끙끙대지 마. 나라도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그녀의 따뜻한 말에 지민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준에 대한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한편 서준도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경영학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평소처럼 농담을 던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지민의 일기가 떠올랐다. 그는 지민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본 순간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준은 어느 날 밤 기숙사 방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민의 떨리는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문장. 그 미소가 날 망가뜨려. 왜 그 말이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을까? 며칠 뒤 서준은 지민을 다시 불러냈다. 이번에는 기숙사가 아닌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지민아.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지민은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이 커피잔을 꽉 쥐었다. 그리고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나도 너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 그 말은 지민에게 천둥처럼 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너 진심이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 겁나. 이게 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은 조금 풀렸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선을 완전히 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에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대화 이후 한지민과 이서준의 관계는 미묘한 균형 위를 걷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연인이라 부를 수도 없었다. 지민은 서준의 말 특별한 감정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두려웠다. 기숙사로 돌아온 지민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서준은 정말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의 착각일 뿐일까? 한편 서준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경영학과 동기인 최민혁과 함께 캠퍼스 근처의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혁은 22세의 퀴어한 청년으로 서준과 오랜 친구였다. 서준아, 너 요즘 좀 이상하다. 무슨 고민 있어? 민혁이 맥주잔을 들며 물었다. 서준은 망설였다. 그는 민혁에게 지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 민혁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웃었다. 뭐야? 연애 문제야. 누구야? 말해봐. 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지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랐다. 친구로서의 애정인지, 그 이상인지, 그리고 설령 그 이상이라 해도 그는 그 감정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며칠 뒤 지민과 서준은 우연히 캠퍼스 도서관에서 마주쳤다. 지민은 문학과 과제를 위해 자료를 찾고 있었고 서준은 경영학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지민아, 요즘 좀 괜찮아?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생각할 시간 좀 필요했어. 서준은 지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 근데 너랑 이렇게 있는 거? 나쁘지 않아. 그 말에 지민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서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도서관 한가운데에서 그럴 용기는 없었다. 대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고마워. 서준아. 그 순간 도서관 한쪽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눈길이 있었다. 박소연. 문학과 3학년 선배였다. 소연은 23세의 침착하고 예리한 여성으로 지민과 같은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며칠 뒤 소연은 지민을 따로 불러냈다. 지민아, 너랑 서준이 사이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민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그냥 평소랑 똑같아.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민아, 나 눈치 없지 않아. 무슨 일 있는 거지?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 지민은 소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소연에게 털어놓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한편, 서준은 자신의 감정을 점점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지민과 함께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따뜻함과 긴장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민아, 내일 한강 가자. 그냥, 둘만. 지민은 그 문자를 보며 심장이 뛰었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받아들이려는 걸까? 아니면 단지 친구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걸까? 그는 답장을 보냈다. 응. 좋아.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에서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민아, 나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좋아.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순간, 서준이 지민의 손을 잡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민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닿은 순간,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었다. 한강변에서의 그 짧은 손잡음은 한지민과 이서준에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은 그들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민은 서준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 그들을 봤다면?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며칠 뒤, 캠퍼스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지민이랑 이서준. 좀 이상하지 않아? 그 두 사람. 같이 있는 거 보면 뭔가 달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지민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특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박소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소연은 여전히 지민에게 다정했지만, 그녀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지민아, 너 서준이랑 무슨 사이야? 솔직히 말해봐. 지민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친구야. 왜 자꾸 그래?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궁금해서. 너희 둘 좀 특별해 보여. 지민은 소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 뿐일까? 그는 더 이상 소연과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서준은 자신의 감정을 점점 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민과 함께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설렘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사회의 시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경영학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늘 리더처럼 행동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서준은 지민을 기숙사 방으로 불러냈다. 지민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지민은 그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을 느끼고 긴장했다. 무슨 얘기? 서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나 너한테 끌리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맞는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지민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그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준아. 나도 무서워. 근데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준은 지민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럼 우리 천천히 가보자.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야 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준의 말에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픔이 느껴졌다. 그들의 사랑은 왜 비밀이어야 했을까?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캠퍼스 밖의 조용한 카페나 한강변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히 소연은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은 소연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지민아. 오늘 저녁에 동아리 모임 끝나고 얘기 좀 하자. 지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했다. 동아리 모임은 평소처럼 활기찼지만 소연의 눈빛은 지민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모임이 끝난 뒤 소연은 지민을 조용한 복도로 데려갔다. 지민아. 너 서준이랑 사귀는 거지? 소연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지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소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 바보 아니야? 너희 둘 같이 있는 거 보면 다 보여. 그리고 나쁘게 말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래.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 뭐가?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여기. 한국이야. 너희 같은 관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특히 이 대학에서. 지민은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소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나 너 편이야. 근데 조심해. 그날 밤 지민은 서준에게 소연과의 대화를 털어놓았다. 서준은 표정이 굳어졌다. 소연이가 아는 거면 다른 사람들도 곧 알게 될 거야. 지민은 불안한 눈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그럼 우리 증료판 해. 서준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그냥
우리 길을 가는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터였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캠퍼스 곳곳에서 한지민과 이서준을 둘러싼 이야기가 퍼졌다. 그 두 사람. 그냥 친구가 아닌 것 같아.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학생들의 속삭임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지민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서준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행복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점점 더 옥죄었다. 서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경영학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더 조용해졌다. 어느 날, 서준은 지민을 기숙사 옥상으로 불러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옥상에서 그는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지민은 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왜? 무슨 일 있어? 서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혁이가 오늘 나한테 물었어. 너랑 나 무슨 사이냐고. 다른 애들도 다들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준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만두고 싶지 않아. 근데 나 무서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되면? 지민은 서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무서워. 근데 너 없으면 나 더 무서울 것 같아.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가을 바람 속에서 그들의 포옹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유일한 온기였다. 하지만 그들의 포옹은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 다음 날, 기숙사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한지민과 이서준. 그들의 관계는 그냥 우정이 아니다. 글이 올라온 순간, 캠퍼스는 발칵 뒤집혔다. 지민은 그 글을 보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준에게 달려가 말했다. 서준아, 이거 누가 올린 걸까? 서준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누군진 모르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두 사람은 글을 올린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익명 게시판이라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민은 마음 한구석에서 소연을 의심했다. 그녀가 자신들의 관계를 눈치챘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지민은 소연을 찾아갔다. 소연 누나. 그 게시판 글 안어야.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민아. 내가 왜? 나 진짜 아니야.
지민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한편 서준은 자신의 가족에게 이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했다. 그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를 키웠고 이런 관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그는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우리 잠시 거리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지민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거리. 너 나 버리는 거야. 서준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소문 잠잠해질 때까지.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들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지민은 문학 동아리에서 소연과 다시 마주쳤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민아, 나 진짜 아니야. 근데 너희 조심해야 해. 이 소문 그냥 끝나지 않을 거야. 지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더 큰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민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서준은 정말로 자신을 떠나려는 걸까? 그날 밤 지민은 기숙사 방에서 홀로 울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잘못된 것인지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서준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지민은 서준과의 거리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여전히 기숙사에서 그와 함께 생활했지만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지민은 그 변화가 아팠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들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았다. 캠퍼스의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익명의 게시판에는 그들의 관계를 비난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다. 그런 관계는 부끄러운 거야. 학교 이미지 망친다. 지민은 그 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어느 날 지민은 문학동아리 모임에서 김유나를 다시 만났다. 유나는 지민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다가왔다. 지민아, 진짜 괜찮아. 소문 때문에 힘들지? 지민은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는 유나에게 서준과의 관계, 그리고 소문으로 인한 고통을 털어놓았다. 유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지민아,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 감정이 틀린 건 아니야. 유나의 말은 지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마워. 유나야. 근데 서준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유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서준이한테 솔직하게 말해. 너희 둘 서로 사랑하잖아. 그걸 포기하지 마. 지민은 유나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한강변에서 만났다. 서준아, 우리 이대로 끝낼 거야.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지민아, 나도 너 사랑해.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워. 우리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이 사회. 지민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럼 나만 사랑해.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서준은 지민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민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현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지민은 서준을 끌어안았다. 그럼 같이 싸우자. 우리 사랑 지켜내자.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민을 마주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단했고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며칠 뒤 서준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기숙사를 방문했다. 그들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고 했다. 서준은 부모님 앞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부끄러운 소문이 왜 도는 거야? 지민은 그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부정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지민이를 사랑해요. 그 말에 방 안은 얼어붙었다. 서준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너 정신 차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저도 서준이를 사랑해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서준의 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서준은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나 후회 안 해. 너랑 같이 있는 한 후회 안 할 거야.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캠퍼스의 소문, 가족의 반대,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다. 서준의 부모님과의 대면 이후 한지민과 이서준은 더 큰 시련을 마주했다. 서준의 부모님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서준은 단호히 거절했다. 저 여기 있을게요. 지민이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은 지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준이 가족과의 관계를 잃을까 두려웠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너 부모님 정말 괜찮겠어. 서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지 않을 거야. 근데 너 없으면 나 더 괜찮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캠퍼스에서의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다. 익명의 게시판에는 그들을 비난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고, 심지어 그들의 사진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지민은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있던 순간, 누군가 그들을 찍은 것이었다. 그는 서준에게 달려가 말했다. 서준아, 이거 누가 한 거야? 서준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누군진 모르지만 이건 너무해. 두 사람은 사진을 올린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익명성 뒤에 숨은 범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박소연을 의심했다. 그는 소연을 찾아가 따졌다. 소연 누나, 이거 너야. 제발 솔직히 말해. 소연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지민아,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왜 너희를 그렇게 할 거야? 지민은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서준만이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마저도 점점 더 지쳐 보였다. 어느 날 서준은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우리 잠시 학교 떠나자. 지민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떠나. 어디로? 서준은 조용히 말했다. 어디든.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지민은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서준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서준아, 우리 도망치면 결국엔 다 똑같아. 우리 여기서 싸워야 해. 서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같이 싸우자. 두 사람은 캠퍼스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문학 동아리와 경영학과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반응은 엇갈렸다. 김유나와 몇몇 친구들은 그들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특히 서준의 친구 최민혁은 그에게 말했다. 서준아, 너 진짜 이 길 갈 거야.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서준은 단호히 대답했다. 알아. 근데 이게 나야. 지민은 서준의 단호함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문학 수업에서 에세이를 발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숨겨야 할 게 아니에요. 그의 발표는 강의실을 침묵으로 채웠다. 하지만 곧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다. 김유나와 박소연도 그들 중 하나였다. 소연은 발표가 끝난 뒤 지민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민아, 너 진짜 용기 있다. 나 안 지지할게. 지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소연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고마워. 누나.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캠퍼스 밖에서 더 큰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한지민과 이서준은 캠퍼스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들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익명의 비난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그들의 부모님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졌다. 지민의 부모님은 그를 불러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지민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민아,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의 아버지는 단호히 말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이게 저예요. 저 서준이 사랑해요. 그게 제 전부예요. 그의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갔다. 지민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서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도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쫓아냈다. 너 같은 아들 없다. 정신 차릴 때까지 돌아오지 마. 서준은 기숙사로 돌아와 지민을 끌어안았다. 지민아, 나 이제 너밖에 없어. 지민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도 너밖에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캠퍼스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유했다. 문학 동아리와 경영학과 친구들 중 일부는 그들을 지지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 어느 날, 지민은 문학 수업에서 자신의 에세이를 다시 발표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말했다. 우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의 말은 강의실을 넘어 캠퍼스 전체로 퍼졌다.
김유나와 박소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SNS에 공유했고, 곧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그들 자신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은 그들을 계속해서 시험했다. 그러나 지민과 서준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 강변에서 그들은 손을 마주 잡았다. 서준아, 우리 괜찮을까? 지민이 물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비난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지민은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만들자.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그 힘은 그들을 어디든 데려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줘야 할 빛이라는 것을.